2001년 부산광역시 한 주택. 교수의 집을 찾은 대학원생 조교. 교수님, 저 왔어요. 문이 왜 열려 있는 거지? 교수님, 어디 계세요? 곧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건의 발단은 교수의 집을 찾아온 대학원생 조교가 싸늘한 교수의 시신을 목격하며 시작됐습니다. 머리에 심한 출혈이 있던 피해자, 둔기로 공격을 당한 듯했는데요. 범행 도구는 시신 곁에 놓여있던 아령이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피해자 사후에도 공격이 이어진 오버킬 사건으로 범인은 피해자에게 큰 원한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추정됐습니다. 사건 발생 1시간 전. 여보세요? 그 비처리에 대한 서류가 있는데 아무래도 네가 집에 가지고 와야겠다. 지금요? 네, 지금 가겠습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살아있었던 피해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진실은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설상가상 누군가 외부에서 강제로 침입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 상황. 범인은 대체 어떻게 침입한 걸까? 범인이 침입한 흔적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뭔가 짚히는 점 없나요? 잠깐만요. 교수님이 늘 열쇠를 이곳에다가 숨기시거든요. 범인이 피해자가 집 열쇠를 숨겨두는 장소를 이미 알고 있었고 이를 통해 집안에 침입해 피해자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주목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피해자가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만 있을 뿐 한 집에 살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신 같은 남자랑 수십 년을 보낸 내 인생이 아까워 미치겠어. 나야말로 더 이상 당신하고 엮기 싫으니까 얼른 나가. 수개월 전 피해자와 별거하기 시작한 아내. 혹시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이 있는 걸까? 아내는 무슨 이유로 피해자와 별거를 결정했던 걸까? 곧 아내 입에서 충격적인 진술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남편분과 이혼을 결심한 계기가 뭡니까? 저는 가정을 끝까지 지키고 싶었어요. 근데 바보 같은 짓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어제도 외박하더니 오늘은 또 왜 이렇게 늦었어요? 내가 당신처럼 한가한 줄 알아. 하루 종일 일에 시달린 사람 귀찮게 좀 하지 마. 부쩍 잦아진 남편의 늦은 귀가와 내가 외박. 피곤해. 불안한 느낌을 감출 수 없었다는 아내. 다음에 어디 가고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심증이 들었지만 뻔뻔한 모습으로 되려 언성을 높였다는데요. 누구야? 누구야? 나 숨기는 거 있지?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내가 다른 거 다 참아도 당신 바람피는 건 절대 못 참아. 대체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당신 이거 의부증이야 의부증. 남편에 대한 믿음이 산산조각 깨어져 더는 가정을 유지할 수가 없었다는데요. 그렇게 별거 후 이혼 절차에 돌입했지만 예기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바람을 피웠는데 왜 위자료를 제가 못 받는 건데요? 남편분이 외도를 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남편이 외도 사실을 철저히 부인한 겁니다. 당신 정말 이럴 거야? 그럼 내가 순순히 재산 뺏길 줄 알았어? 정말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해? 위자료 지급을 두고 깊어진 부부의 갈등이 끔찍한 범행을 불러온 원흉은 아니었을까? 남편분이 외도 중이었다고 주장하시는데 그럼 그 상대가 누군지 아십니까? 의심 가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남편 밑에서 일하는 그 대학원생 조교 2명이 있는데 분명 그 둘 중 한 명이 확실해요. 심지어 그 조교 2명 모두 남편이 열쇠를 어디에 숨겨뒀는지 알고 있었어요. 피해자 밑에서 일하고 있던 2명의 조교. 아내 진술은 사실인 걸까? 경찰이 한 가지 주목한 건 피해자와 일하던 2명의 대학원생 조교 중 한 명이 모종의 이유로 피해자와 크게 다툰 뒤 휴학 신청을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더 못하겠습니다, 교수님. 너 하나 그만둔다고? 아무도 안 말려. 왜 안 나가고? 피해자와 갈등이 깊어져 휴학한 대학원생. 대체 두 사람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하지만 휴학생의 주장은 또 달랐습니다. 살해된 채 발견된 피해자의 아내는 당신이 남편과 외도 중이었다고 하던데요.
아,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나 하시는 말씀이시냐고요. 김조교 오늘 저녁 아무 일 없지? 아, 저는 가족이랑 저녁 약속이 있는데요. 취소해. 오늘 우리 집 와서 청소 좀 해줘야겠다. 왜 대답이 없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참고 또 참았어요. 근데 결국 터지고 말았어요. 아, 네, 교수님. 너 지금 어디야? 아, 저 지금 논문 작성 중이었습니다. 내가 술 한잔 했는데 네가 와서 좀 운전 좀 해라. 네, 알겠습니다. 교수에게 반발하면 불이익을 받을까봐 두려워 줄곧 침묵하고 있었다는 휴학생. 하지만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수고했다. 교수님. 앞으로 업무와 무관한 지시는 좀 삼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주 지금 보니까 이게 건방지기 짝이 없네 이거. 응?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조교를 괴롭히기 시작한 피해자. 결국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부당한 지시를 내리던 피해자 때문에 휴학 신청서까지 제출했던데 그래도 범행과 관련이 없다는 겁니까? 더 일찍 그만두지 못한 저를 원망했을 뿐이지 사람을 해친다거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형사님.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나빴던 건 맞지만 범행과 무관하다며 선을 긋는 휴학생. 그런데 곧 의미심장한 목격담이 입수됩니다. 하실 말씀이 뭡니까? 입 다물고 있자하니 아무래도 찝찝한데 휴학한 조규랑 교수님 아무래도 뭔가 있던 것 같아요. 심부름차 자주 교수의 집을 찾았다는 조교. 이내 자신의 눈을 의심하게 됐다는데요. 교수의 집안에서 종종 휴학생의 화장품, 머리빗, 의류 등의 물건이 남아있던 광경을 심심찮게 본 적이 있었다는 목격담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교수랑 그렇고 그런 사이인 건 제가 아니라 그 친구예요. 휴학생은 전혀 다른 진술을 꺼내놨습니다. 문제의 조교가 교수의 내연녀였다는 겁니다. 아이고 아직들 일하고 있네. 그만들 퇴근해야지. 응? 아 김조교는 마무리도 좀 하고 청소도 좀 하고 가. 네. 이조교 가지. 네. 처음 한두 번은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계속되다 보니까 뭔가 있다고 느꼈어요. 학교 관련 업무에 잡무를 시킬 때는 늘 자신에게 떠맡겼고 지방 출장을 함께 갈 일이 있을 때면 자신이 아닌 문제의 조교만을 대동했다는 겁니다. 아니, 저는 부끄러운 짓 한 적 절대 없습니다. 교수랑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건 제가 아니라 그 조교예요. 그 교수님 집에서 그 학생 물건을 발견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요. 제가 아니라 그 학생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극과 극으로 엇갈리고 있는 두 여성의 주장.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두 여성의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받아 문자 메시지 포렌식 감식을 결정한 경찰. 의외의 결과와 마주하게 됩니다. 피해자와 부적절한 관계였음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 따위는 발견되지 않았던 겁니다. 휴학생과 조교 두 사람 모두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왜 제 말을 못 믿으시는 건데요? 그런데 오히려 당신에게 수상한 정황이 포착됐어요. 네? 아내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 결과 사건 당일 오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었던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기 이르렀습니다. 이혼 소송 중 남편과 왕래한 적 없다는 아내의 진술이 거짓임이 드러난 상황. 하지만 아내는 다른 주장을 그래요. 펼쳤습니다. 인정해요. 아니 집에 갔던 건 인정한다고요. 그렇지만 그건 외도 증거를 잡으려고 그랬던 것뿐이에요. 녹음기만 설치하고 바로 나왔다고요. 서랍 속에 감춰져 있던 음성 녹음기. 사건 해결의 유일한 실마리였습니다. 만일 녹음기에 범인의 음성이 담겨 있다면 곧장 피해자를 살해한 범인의 정체를 밝혀낼 수 있는 상황. 하지만 경찰은 곧 난관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피해자의 비명과 범인의 음성이 뒤섞여 목소리를 식별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법 음성 수사를 결정, 범인의 목소리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귀로 듣는 거랑 다르게 이 녹음기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디지털로 저장이 되어 있었던 거고, 작은 목소리라 할지라도 음질 개선을 하고 음질 증폭을 하게 되면은 들려지는 뭐 음색이라든지 뭐 성문이라든지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그 용의선상에 있는 사람들이랑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은요, 객관성을 가지고 충분히 판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피해자의 비명과 범인의 음성을 분리해 희미한 목소리를 선명하게 증폭한 결과 마침내 범인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살아있어서는 안 돼. 녹음기 속에 담겨진 범인의 음성은 다름 아닌 조교의 목소리였습니다. 교수를 참혹히 살해한 조교. 왜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걸까? 교수를 살해한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은 절 한 번도 제자 취급한 적이 없어요. 마치 노예처럼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교수라는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 자신의 그릇된 욕망을 충족해온 피해자. 저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네가 나랑 가까이만 지내면 대학원 졸업은 물론이고 취업까지 내가 책임질게. 네? 어떻게 생각해? 교수님 이러지 마세요. 아내가 의심했던 대로 피해자와 개인적인 만남을 갖고 있었지만 자의로 인해 교수와 내연의 관계로 발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고 털어놓은 범인. 괜찮아. 얼마 안 있으면 졸업이야. 그때까지만 참으면 돼. 졸업과 함께 탈출하기만을 꿈꾸던 중 불편한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조교 한 명만 있으면 가사 도우미 대리기사까지. 교수가 끝까지 자신을 놓아줄 생각이 없음을 안 것이 범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교수로부터 영영 벗어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강박감에 사로잡힌 범인. 끝내 교수를 살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신을 구속한 부당한 족쇄를 끊어내기 위해 날카로운 흉기를 집어들어 끝내 휘두른 범인. 결국 자신의 수족마저 끊어내고 말았습니다.